만약 여러분의 생각 한 번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믿을 수 있나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런 놀라운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한 연구자의 20년간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렉 브레이든의 디바인 매트릭스. 이 책은 단순히 영성이나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항공우주 컴퓨터 시스템 설계자였던 저자가 고대의 지혜와 현대 양자물리학을 결합해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브레이드는 시스코 시스템즈에서 일하던 중 과학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20년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고대 문명의 지혜와 최첨단 과학 연구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저는 평소 스마트폰만 봐도 어디선가 누군가 내 정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묘한 기분이 들곤 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니 그런 연결감이 실제로 우주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요즘처럼 AI가 발달하고 메타버스가 현실이 되어가는 시대에 의식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이런 관점이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디바인 매트릭스란 무엇일까요? 브레이드는 이를 모든 것을 연결하는 에너지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0년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포포닌 박사가 진행한 DNA 팬텀 실험을 보면 DNA를 진공 챔버에서 제거한 후에도 그 자리에 DNA 모양의 에너지 패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DNA가 주변 공간의 구조 자체를 바꿔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는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에너지장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양자 얽힘 현상을 보면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상태가 변하면 다른 쪽도 즉시 변화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이 현상을 보고 유령 같은 원거리 작용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연결이 단순히 물질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의식 차원에서도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1998년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한 사람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DNA 샘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DNA의 구조가 변화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물질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브레이드는 의식 창조의 핵심이 생각과 감정, 그리고 믿음의 조화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요즘 흔히 들리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을 원한다고 해봅시다. 그냥 막연히 좋은 직장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출근하는 길,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는 겁니다. 성취감, 만족감, 감사함 같은 감정 말이에요. 브래든이 제시하는 의식 창조의 20가지 법칙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정의 언어랍니다. 우주는 우리의 말이나 생각보다는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속으로는 의심하고 있으면 그 의심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요즘 SNS에서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느끼기.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험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작은 실험을 해봤는데요.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었지만 매번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마치고 개운한 기분을 느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상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상쾌한 기분을 느끼려고 노력했어요. 놀랍게도 며칠 안 가서 자연스럽게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는 판단하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순간 그 경험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이걸 스트레스나 부담으로만 보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거죠.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게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책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 중 하나는 2001년 9월 11일 테러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감정을 느꼈고 이것이 실제로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인류의 집단의식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인 셈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기후변화나 사회적 갈등 같은 문제들도 결국 인류 전체의 집단의식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 차원에서의 의식 변화가 결국 세상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브레이드는 또한 고대 문명들이 이미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마야 문명의 달력, 그리고 동양의 역경 같은 고대 지혜들이 모두 이런 의식과 현실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음양의 조화나 오행사상 같은 것들이 현대 양자물리학의 발견들과 놀랍도록 일치한다고 합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실제 적용법들도 정말 실용적입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먼저 하트 중심 호흡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장에 집중해서 호흡하면서 감사나 사랑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심장에는 뇌세포와 비슷한 신경세포들이 있어서 실제로 생각하는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 설정입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는 식으로 설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비전 보드 만들기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 같은 SNS가 발달하면서 이런 걸 만들기가 훨씬 쉬워졌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현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구현해서 매일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볼 때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의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하지만 그냥 오늘 있었던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집에 이사를 가고 싶다면 그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마치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중요한 건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브레이드는 이를 무집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신이 설정한 의도를 우주에 맡기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마치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파서 확인하지 않고 물만 주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이런 원리들을 생활에 적용해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평소 어려워했던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경험을 했어요.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좋은 면에 집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또 다른 예로는 업무와 관련된 변화도 있었습니다. 평소 하기 싫어했던 일들을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해 보니까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었어요. 책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구절 중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외부 현실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내면의 상태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외부 현실도 변한다는 거죠. 이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힘들어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가족이나 친구들의 존재 같은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브레이든이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거울의 법칙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면 혹시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도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힘든 상황이 왜 내게 왔는지 원망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책에서 소개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프린스턴 대학의 PEAR 연구소에서 30년간 진행한 실험에서는 사람의 의도가 실제로 컴퓨터의 난수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에모토 마사로 박사의 물 결정 실험에서는 긍정적인 말이나 음악을 들려준 물이 더 아름다운 결정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런 연구들이 모두 디바인 매트릭스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단순히 뇌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의식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이런 관점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가 거대한 가상현실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의식이 그 현실을 창조하는 프로그래머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브레이드는 또한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가 순서대로 흘러가는 직선적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양자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가능성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우리의 의식이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이미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에 동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라디오에서 원하는 방송을 듣기 위해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면 내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변화가 이미 일어난 현실의 주파수에 나의 의식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미리 느끼고 그 현실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이미 건강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활력이나 자신감 같은 감정을 의식적으로 느끼려고 노력하고 건강한 사람이 할 법한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을 실천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책의 후반부에서는 이런 개인적 변화가 어떻게 집단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다룹니다. 브레이드는 임계점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집단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사람들이 의식 변화를 경험하면 전체 집단이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1970년대에 진행한 마하리시 효과 연구에서는 도시 인구의 1% 정도가 명상을 하면 그 도시 전체의 범죄율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의식 변화가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각자의 의식 변화가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결국에는 세상 전체가 더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이런 메시지는 정말 희망적입니다. 거대한 사회 문제들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느끼기 쉬운데 실제로는 우리 각자의 의식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브레이든이 제시하는 실천법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효과를 가장 본 것은 매일 아침 감사 명상하기였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어제 경험한 좋은 일들과 오늘 경험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하루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 감사 명상을 하고 나면 오늘도 새로운 가능성들로 가득한 하루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 대화 바꾸기였습니다.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들을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책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자신만의 리듬 찾기입니다. 브레이든이 제시하는 방법들을 모두 완벽하게 따라할 필요는 없고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선별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디바인 매트릭스의 원리들을 적용해 봤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창밖 풍경을 보면서 오늘 하루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미리 느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신기한 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브레이드는 또한 자연과의 연결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리듬에 동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요즘처럼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자연과 멀어지기 쉬운 환경에서는 이런 조언이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꼭 산이나 바다에 가지 않더라도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에 화분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자연과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집 베란다에 작은 허브 화분들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물을 주고 새싹이 나는 걸 보면서 자연의 생명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안에도 새로운 가능성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책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서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 디톡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브레이드는 현대의 전자기기들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에너지장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의 의식이 산만해지고 내면의 직관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명상이나 깊은 호흡 또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점차 내면의 평화로운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 조언을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는 습관을 만들었는데요.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컨디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 동안 평소에는 떠오르지 않았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디바인 매트릭스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관계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갈등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관점을 갖고 인간관계를 바라보니까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마음의 반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브레이든이 소개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개념은 기도의 과학입니다. 전통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다른 과학적 관점에서의 기도 방법을 제시합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가족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대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런 방식의 기도가 실제로 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기도라는 단어 대신 의도 설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감사 명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보다는 이미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브레이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인류 의식 진화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와 경쟁 중심의 사고에서 협력과 공생 중심의 사고로 바뀌고 있고, 이런 변화가 디바인 매트릭스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환경 문제나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개인의 성공보다는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SNS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지구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브레이드는 이런 변화들이 모두 디바인 매트릭스를 통한 의식의 진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런 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의식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구체적으로는 매일의 작은 선택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기,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누군가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기 같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일상에서 이런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먼저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니까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브레이든도 의식의 변화는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말해요.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꾸준한 연습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질적인 도약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브레이든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담들이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과학자로서 이런 영성적인 개념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면서 점차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어머니의 심장수술 당시 겪었던 경험이 기억납니다. 의학적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어머니가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을 함께 상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어머니는 의사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일들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드는 이런 경험들이 디바인 매트릭스의 작용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실험해보는 것이라고 해요.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비슷한 원리를 활용해왔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동양 철학과 명상에 관심이 많았고, 아인슈타인도 직관과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나 짐 캐리 같은 유명인들도 비슷한 의식 창조 기법들을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브레이든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방법들이 마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상상하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과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예요.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리의 노력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 노력 자체를 대신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좋은 직장을 원한다면 그냥 상상만 하고 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동시에 의식 창조 기법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더 적합한 기회들이 찾아오고 면접에서도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책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마음의 상태와 의식의 질을 먼저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가 실제로는 기회가 됩니다. 어려운 상황도 내 의식을 성장시키고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겪고 나서 오히려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브레이드는 또한 집단 명상이나 기도의 힘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은 의도를 갖고 명상하거나 기도할 때 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디바인 매트릭스를 통해 의식들이 공명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요즘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시대에서는 이런 집단 의식의 활용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실제로 세계 평화를 위한 명상이나 지구 환경을 위한 기도 모임 같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집단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고 내 개인적인 변화가 더 큰 선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거든요.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책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에게는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바로 우리의 의식이고 그 의식을 통해 우리는 디바인 매트릭스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는 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실험해 보면서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다 보니 점차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브레이든도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들을 선별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인생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운명이나 우연에 의해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창조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책에서 배운 원리들을 떠올리며 다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자체가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실험들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시고요.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변 현실이 정말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디바인 매트릭스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의 의식 진화와 지구의 평화를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그것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메시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와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고립감을 느끼고 내가 혼자라는 외로움에 시달리기 쉬워요. 하지만 디바인 매트릭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우리의 작은 변화라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을 한 줄로 정리하라면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디바인 매트릭스에 대한 저의 경험과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책 리뷰와 인사이트를 보고 싶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의식 변화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